엄청 가볍게 나가네. 자, 지금 주행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킨텍스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헤이리까지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할 거고요. 네. 일단 D에 두고 출발을 했는데 전혀 아무런 뭐 위화감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주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 좋다. 시야가 엄청 넓네요. 시야가 엄청 넓네요. 맞아요. 시야가 넓어요. 일단 시트 포지션이 좀 높죠. 네. 이게 그렇죠. 좀 MPV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편하다.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 가지고 일단 시야 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네요. 도움이 되고, 자, 일단 인테리어를 먼저 아까 봤지만 잠깐 살펴보면 이게 모니터가 10.2인치래요. 아까 10인치 되겠다고 했더니만 10.2인치. 가운데 계기판은 8인치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거 터치 스크린이 다 됩니다. 에너지. 좋다. 오. 10.2인치인데 네. 완전 고해상도는 아니네. 그러네요. 800, 600 정도, 800에 450 정도 될 것 같고요. 잘하면 1280 정도 될 것 같고, FHD 그건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네. 에어컨 방방이 잘 나오고. 자, 일단 뭐 부드럽게 출발을 하는데 가속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됩니다. 부드럽게 잘 되고, 지금 그 소음이 조금 있잖아요. 바람 소리가 들어오죠. 네. 바람 소리가 들어오는데 사실 엔진 소음은 지금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노면 소음도 그렇게 크진 않네요. 크진 않고, 일단 바람 소리가 조금 들어와서 아주 조용한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네, 정도는 아닌데 한 70km 정도만 주행해도 바람 소리 조금 있네요. 네, 지금 막 출발을 했는데요. 좀 전에 앞팀이 먼저 시승을 했고요. 물론 밤새 완전히 충전해 놨겠죠. 그 상태에서 앞팀이 시승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시승이 돌아온 다음에 다시 잠깐 충전을 하긴 했지만 지금 배터리가 살짝 완전 풀로 충전돼 있지는 않고요. 조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빠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행 가능 거리가 281km를 주행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으로 갔을 때 331km, 그리고 최소한으로 갔을 때 23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뭐 배터리 용량이 60kWh를 깔아가지고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어서 네. 지금 오늘 여기 시승하는 것은 불과 한 20몇 킬로밖에 안 되니까 지금 사실 마음껏 밟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과연 실제로 이거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건 다음에 저희가 한번 가능하다면 트라이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 지금은 사실 더 관심이 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터의 출력이죠. 네, 모터 출력이 얼마라고? 150kW. 150kW인데 환산하면 204마력. 204마력. 네, 204마력이면 그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골프 GTI가 200마력, 210마력, 220마력 정도의 제로백이 7초, 6.8초 이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도 204마력에 제로백이 7초 언더라고 그래요. 7초 언더라고 그러는데, 근데 자, 지금 일단 80km에서 가속을 해볼게요. 진짜 반응이 빠르네요. 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지금 80km로 주행하고 우와. 있는 상태에서도 엑셀 밟으면 바로 뒤로 푹 튀어나오죠, 이렇게. 우와. 이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모터의 특성 자체가, 네, 전기 모터의 특성 자체가 처음에 엑셀 전기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가장 강력한 토크를 확 뿜어내거든요. 지금 이게 토크가 38점 얼마니까 네, 36.7. 어마어마한 토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이게 지속이 안 된다는 거. 점점 떨어져요. 네, 그렇죠.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그 힘이 조금씩 약해지는 느낌이 나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네. 최고 속도가 154km까지, 시속 154km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154km의 리미트를 걸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리미트가 없으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제가 생각할 때도 150kW 전기면, 모터면 제가 봤을 때 150km, 시속 150km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리미트를 걸어놨다고, 그리고 150km까지도 상당히 가뿐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우와. 그러면 진짜 빨리 올라가네요. 엄청나게 강력하죠. 일단 뭐 모터가 강력한 건 대번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 수치는 이 전기 모터는 사실 엔진보다 더 좀 솔직한 것 같아요. 엔진은 그
변속기를 통해서 다시 또 한번 걸러가고 하다 보면 어딘가 좀 로스가 나서 실제로 그 출력만큼 실제로 차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기 모터는 그거보다는 조금 솔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 뭐 힘 자체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좀 이따 우리가 한번 정차를 했다가 정지 가속을 한번 해보겠지만 네. 그 엄청난 가속력, 그게 이제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뭐 이 차 가지고 그렇게 달릴 일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일단 뭐 넉넉해서 나쁠 건 없죠. 벌써 154다. 네, 그리고 이 차에서 이제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차체 강성이에요. 강성 부분이 그 고장력 강판하고 초고장력 강판이 80%가 비율이 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초고장력 강판이 몇 프로다 발표를 안 했지만 합쳐서 80%가 넘는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후드, 펜더, 도어, 뒷 게이트는 알루미늄이에요. 가벼운 거 아니에요? 훨씬 가벼운 네. 거죠. 가벼운 걸 장착을 했고, 프레임에도 알루미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강성을 확보를 하면서 중량을 굉장히 많이 가볍게. 낮췄죠. 왜냐하면 배터리를 많이 실었으니까. 배터리를 많이 실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무게를 많이 가볍게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차의 중량을 많이 세이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차는 상당히 가벼우면서 또 강성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 전기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위치가 보통 시트 뒤쪽에 많이 실거든요. 네. 트렁크 바닥에 깔거나. 근데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이 좀 커요.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차 바닥에 깔아. 바닥에 저 배터리를 깔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배터리 무게가 꽤 나가거든요. 그 무거운 배터리가 차체 바닥에 낮게 딱 깔리니까 전체적으로 무게 중심이 딱 잡혀.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소울 같은 경우야. 소울이 있고 소울 EV가 있죠. 근데 소울은 승차감이 그다지 안 좋아. 안정감도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게 i30 정도급이 아니다 보니까 소울은 조금 그 안정감이나 또는 승차감이 좀 떨어지는데, 소울 EV는 굉장히 좋아. 소울 EV는 안정감도 굉장히 좋고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 그게 와 이렇게 배터리 때문에 그렇죠. 예, 무거운 거를 무게추를 밑에다 깔아 놓으니까 이게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와, 이 느낌이 굉장히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굉장히 직접 체감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전기차 계통들은 배터리를 대부분 다 바닥에 깔다 보니까 주행 안정감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차도 아마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급차선 변경을 해보면 이게 차체가 상당히 높은 거에 반해서 굉장히 안정감 잘 따라오죠. 와, 이 정도면 뭐 엄청 잘 따라오는데, 이렇게 흔들어도 이 정도 흔들어도 이 정도 따라올 정도면 이거는 뭐. 근데 기본적으로 쉐보레가 원래 좋았어요. 원래 이게 그 쉐보레가 원래 하체를 이렇게 세팅을 잘해요. 그래서 뭐 키 큰 그 트랙스만 흔들어도 그렇게 키가 큰데도 안정감이 굉장히 좋았으니까 이 차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걸 감안하면 승차감은 조금 의외네요. 기대했던 거랑 살짝 달라요. 이게 무거운 배터리를 의식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는 지금 GM 코리아의 설명에 의하면 나름대로는 미국식이 아니고 좀 유럽 스타일로 서스펜션 세팅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긴 한데 근데 조금 말랑말랑한 느낌이 나죠. 특히나 이제 이 자유로의 이 요철은 약간 바운시 이런 느낌이 나는 요철들이 좀 있는데, 그때 보면 약간 이렇게 울렁하는 느낌이 좀 있었죠. 예. 그런 느낌은 아무래도 이제 키가 크고 또 그 국내 여건상 그 과속 방지턱을 조금은 염두에 둔 그런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지금 이런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트랙스 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약간 이렇게 출렁출렁한 느낌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랙스 그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조금 아쉽고, 어쩌면 그건 약간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80km, 100km 주행할 때는 전혀 아쉽지가 않은데, 이거를 한 뭐 고속도로에서 한다면 조금은 출렁거리는 느낌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미국식 출렁거림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좋은 상태에서 그 요철을 이렇게 물컹하는 이런 걸 지날 때 그 바운싱이 좀 약간 울림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진짜 빨리 반응하네요.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빨리 달리고 있는데 빨리 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조용해서 왜 그런 그런가? 거죠? 조용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지금 뭐 하체 소음이랑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바람 소리가 달라지긴 하네요. 차가 슉 이런 느낌이에요. 네. 슉 이런 느낌이에요. 문어크하는 느낌.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김성원 기자의 과학 상식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대본에 없던 겁니다. 나 혼자 웃어요. 자, 지금 전기 모터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네. 전기 모터가 달려있으면 이제 전기를 모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주행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전기차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속할 때는 지금 속도가 높은 상태에서 감속을 하면 네.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어 있던 그 에너지를 다시 발전을 해가지고 충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충전해 놨던 전기 가지고 달리면서 속도를 올려놨다가 속도가 떨어질 때는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 놨던 걸 다시 전기 에너지로 재생을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 일반 차들은, 엔진 차들은 그런 게 없는데 이 차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발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발전기도 이 차에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겠죠. 네. 지금 네가 틀린 거 오답이에요. 네가 오답이에요. 뭐냐면 전기 모터 자체가 발전기예요. 전기 모터가 있고 발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전기 모터 자체가 발전기예요. 그래서 다시 충전된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 네. 알고 있었다고? 네. 그 발전기가 따로. 그때 어코드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설명 다 했구나. 그럼 아까 그냥 내내 한 거였구나. 네. 똑똑하다. 기억을 잘하고 있군요. 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기 모터가 전기를 집어넣으면 가속을 했다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엑셀을 밟는다는 건 그 밟는 정도에 따라서 전기의 양을 전기 모터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많이 밟으면 전기를 많이 넣어 주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엑셀에서 발을 딱 떼는 순간 전기 들어가던 전기가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리는데 차는 이미 관성에서 계속 주행을 하고 있잖아. 그럼 전기 모터는 계속 돌고 있다는 거죠. 돌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 나오는 전기를 다시 배터리에 집어넣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져 있었던 그 전기 에너지를 다시 감속할 때 다시 회생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충전을 하는 거죠. 에너지. 그래서 그걸 이제 회생 제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동도 되고 회생도 되고 회생 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기 자동차 계열은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고 그 전기를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스가 엄청 적겠죠. 보통 일반 가솔린 아니면 디젤 이런 차들은 운동 에너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감속할 때는 그걸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 놨다가 감속해 버리면 그건 그냥 다 써버리고 새로 가속하기 위해서 다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 차는 감속하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회생해서 그러면 그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다 쓰다를 많이 하는 그런 시내 주행에서 훨씬 더 연비가 좋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럼 38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더 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 고속도로 주행할 때도 고속도로에서도 계속 가속만 하면 가진 않잖아요. 네. 가다가 커브에서는 속도가 줄어들기도 하고 내리막에서는 엑셀을 안 밟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또 에너지 회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주행해도 한 400km 가까이 주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내는 그게 더 많으니까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는 거고.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시죠. 벌써 도착했네. 전기차 주행하는 거는 일반 차랑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전자식 변속기로 바뀌어 가지고요. 그냥 버튼 당겨서 뒤로 놓으면 그냥 일반 자동 변속기처럼 그냥 그대로 주행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회생 제동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가속을 하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면 관성 주행을 하는 그동안 조금씩 회생 제동을 해요. 발전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브레이크를 좀 더 깊이 밟으면 그럼 발전량이 조금 더 늘어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거를 근데 사실 이게 더 편해요. 이렇게 가속을 하다가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 정도에 따라서 네. 깊이 밟으면 그러면 발전을 더 많이 많이 하고 하고. 브레이크를 약하게 밟으면 조금 약하게 발전을 하고. 근데 이제 저런 거죠. 예를 들어서 속도를 100km로 주행하다가 저기 앞에서 이제 차를 세워야 된다. 네. 그럴 경우에는 미리 엑셀에서 발을 딱 떼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살짝 약간 그 발전하는 상태로 오래 가면 그러면 발전량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네.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꾹 밟았을 때 그 브레이크 밟는 양만큼 계속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 밟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양은 없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냥 실제로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차를 세워버리는 거니까 그만큼은 에너지가 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브레이크를 밟는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를 최대한 전기로 많이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게 이제 그 전기차든 하이브리드 차든 주행의 어떤 꿀팁인데요. 그렇죠. 꿀팁이죠. 꿀팁이고 그 꿀팁보다도 더 괜찮은 꿀팁은 뭐냐면 엑셀이고 브레이크고 무조건 약하게 밟는다. 그게 최고의 꿀팁이에요. 그러면 그건 연비 정말 막 기가 막힌 연비가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차에는 그 L 모드가 있는데요. 네. L 뭐예요? 모드는 이제 얘네들은 원페달 드라이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BMW 전기차들이 좀 이 방식을 많이 써요. 뭐냐면 그 지금은 약간 그 가속을 하다가 네. 엑셀에서 발을 딱 떼면 관성 주행하는 거리를 좀 두거든요. 네네. 갑자기 확 줄어들진 않아요. 근데 L 모드는 어떻게 되냐면 엑셀에서 발을 딱 떼면 바로 제너레이터 양을 확 키워가지고 네. 발전을 많이 해요.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 저항을 많이 걸어가지고 네. 발전을 많이 시키고 그만큼 그 브레이크를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레버를 밑으로 한 번 더 당기면 L 모드가 되는데 네, 불 쭉 들어왔어요. 가다가 그냥 엑셀에서 발만 뗐거든요. 뗐는데 브레이크가 걸리죠. 네.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이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라 그 발전기에 걸리는 부하를 열어줘 가지고 네. 발전을 많이 하게 하면서 엔진을 빨리 멈추게끔 그 전기 모터를 빨리 멈추게 해서 발전을 더 많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엑셀로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고 네. 그다음에 속도도 그냥 엑셀로 미세하게 조절하고 네. 근데 브레이크도 그냥 엑셀에서 페달만 떼면 저절로 브레이킹이 되고 네. 이게 좀 약간은 운전할 때 약간 위화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네, 거죠. 그렇죠. 이게 그 타쿠미처럼 이니셜 D의 타쿠미처럼 이 페달을 정말 막 극미세하게 나눠 가지고 조절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그냥 조금씩 떼고 조금씩 그 브레이킹도 이걸로 조절하는 거죠. 그 떼는 게 브레이크니까 네. 그 브레이크 양 자체를 떼는 걸로 조절하면 그럼 브레이크고 가속이고 이걸로 다 된다라는 건데 뭐 충분히 익숙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근데 뭐 그다지 이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것처럼 엑셀 페달에서 발을 브레이크 페달로 옮겨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때도 역시 회생 제동은 똑같이 네. 되기 때문에 기능상으로 큰 차이가 없거든. 단지 발을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의 차이인데 느낌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다지 많이 쓰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저런 경우에 그 내리막 같은 데 내려갈 때 큰 내리막이다 그럴 때는 이 L 모드를 쓰면 충전을 좀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냐면 이쪽에 이제 시프트 패들 같은 게 하나 달려 있는데 이것도 그 회생 제동을 많이 시켜주는 장치예요. 가속을 한 상태에서 네. 그냥 페달을 떼면 이렇게 조금 충전을 하잖아요. 네. 근데 브레이크를 안 밟고 이 페달을 길게 당기고 있으면 그러면 이 L이랑 똑같이 그 저항을 많이 걸어가지고 발전을 많이 하면서 속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오, 세 가지나 있네요. 이렇게 회생을 만드는. 그런 셈이죠. 네. 그 회생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별도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이거는 계속 이거 모드를 써야 되니까 불편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D에서 주행을 하다가 이제 브레이크 밟는 대신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고 이 레버를 그냥 꾹 당기고 있으면 네. 그러면 쭉 감속을 하면서 그 전기도 발전하고 감속도 브레이크도 하고 되고. 네. 그럼 이렇게 하면 그 적정 용량 이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만약에 급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걸로는 부족하고
충분히 거리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이걸 가지고 브레이킹 양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뭐 나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능은 현대 아이오닉에도 요게 비슷한 기능이 달려있긴 있어요. 거기도 패들이 달려있으니까. 근데 이건 패들처럼 안 보이게끔 뒤에 숨어 있어서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아, 버튼처럼 돼 왼쪽에 있네요? 왼쪽에만 딱 붙어 있어요. 그 날개로 돼 있어서 이렇게 딱딱 당기게끔. 이거를 가속하는 중에 담기면은 전혀 의미가 없죠. 네, 그건 전혀 의미가 없고, 지금 계기판에는 현재 속도, 그다음에 트립, 주행거리, 평균연비, 또 주행 가능 거리 이런 것들이 있고, 이쪽 오른쪽에는 지금 현재 이 차가 파워를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게 타코미터 대신 이제 파워 게이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5kW 밖에 안 쓰는데 급가속을 하게 되면 지금 155kW를 다 쓰는 거죠. 전기 모터의 출력을 어느 정도 쓰는지 보여주는 저것도 상당히 재밌네요. 상당히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지금 여기에는 이제 보스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네. 그래, 음악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내려놓는 대화들이 참 세상에 없는 아들처럼 힘준 내 하얀도 공들인 립스틱도 못 알아보는 눈들이 참 따분해 해봐도 준비가 자, 이건 김성훈 기자 취향입니다. 김성훈 기자는 마마무, 저는 블랙핑크. 지금 이게 보스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네. 뭐 아주 고급 보스는 아니고, 그러네요. 아무래도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음에서 어딘가 좀 떨리는 소리도 네. 조금 나고, 네. 약간 뭉개지는 느낌도 좀 있고. 근데 이제 뭐 2차 정도 급에서 이렇게 쿵쾅쿵쾅 하면서 여행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죠. 아주 좋다고.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닌가? 다 괜찮대? 괜찮아요. 스피커가 있습니다. 다 괜찮대, 막 이런 느낌. 근데 이제 보스가 아닌 것보다는 낫겠죠, 뭐. 자, 열선 핸들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오토홀드 이런 거 없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있는데 어차피 이게 뭐 기어 레버가 전자식이니까 당연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고요. 또 하이패스도 있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도 있고요. 레인 키핑 어시스트죠. 그리고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도 있고, 시속 80km 이하에서는 긴급 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갑자기 장애물이 서버리면 운전자가 미처 대응을 안 하더라도 차가 알아서 브레이킹을 해서 세워주는 긴급 제동까지 있고요. 자, 일단 뭐 시승을 마치면서 총평을 좀 하자면, 힘은 뭐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많이 나오는 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차체 사이즈 면에서는 아무래도 아이오닉보다 좀 작다. 그리고 키가 커서 시야 확보는 잘 되지만 또 머리 공간도 넓긴 하지만 때문에 주행 감각 면에서는, 주행 특성 면에서는 기존 우리가 쉐보레 특히나 이제 뭐 키 큰 트랙스까지도 충분히 아주 안정감이 있고 좋았던 그 느낌보다는 조금은 말랑한 느낌. 네, 아주 뭐 출렁출렁 그런 느낌은 아닌데 조금은 말랑한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의외네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 자, 그럼 전기차가, 얘도 전기차, 아이오닉도 전기차, 뭐 소울도 전기차, 뭐 전기차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테슬라도 전기차.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 네. 그러면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겠죠. 이건 네. 산수라고 말씀드렸고, 전기 모터도 용량이 파워가 큰 걸 쓰면 가속력이 더 좋아지는 거. 이것도 산수잖아요. 그러면 기술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어디에 기술이 들어가느냐? 뭐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전기차를 잘 만드는 회사랑 잘 못 만드는 회사랑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효율, 그렇죠. 일단 뭐 효율적인 면을 제일 많이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결국은 뭐 그 전에 사실 이제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배터리가 얼마나 그 발열을, 이게 전기가 배터리에서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럼 그 발열을 얼마나 냉각 효율을 잘 해서 유지를 그렇죠,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느냐, 뭐 그런 그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효율에 대한 부분이죠. 효율은 이 전기를 쓸 때 전기 모터 전기를 전기 모터로 보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에너지를 아껴서 쓸 수 있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회생 제동할 때, 회생 제동할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전기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바뀌어진 전기를 배터리에 집어넣는 기술, 그것도 또 차이가 나겠죠. 네, 그런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손실되지 않고. 예, 네. 그런 쪽에서 우선은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자동차에 있어서의 기술은 뭐 당연히 자동차와 똑같죠. 뭐 공기 저항을 얼마나 적게 받게 해주느냐, 또는 뭐 승차감이나 주행 안정감을 얼마나 네. 안정적으로 해주느냐, 그런 것들은 뭐 자동차에서 느끼는 거랑 똑같고, 그래서 전기차임을 감안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얼마나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느냐, 그게 뭐냐면 연비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젤이나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기름 1리터를 가지고 몇 킬로를 가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연비를 따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죠. 보통 한 뭐 12km per 리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차는 지금 그 배터리 용량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kWh당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네네. 킬로미터 per 킬로와트 아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보다 연비가 좀 떨어져요. 아, 연비가 떨어져요? 아이오닉이 6점 얼마고 이 차가 5점 얼마거든요. 그러니까 연비 면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크니까, 그죠? 주행 거리가 많긴 하지만 또 연비 면에서는 아이오닉보다는 조금 떨어지더라. 그게 이제 그 아무래도 차가 이게 크잖아요. 네. 그 공기 저항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낮은 차량, 높은 네. 차량 좀 저항 자체가 얘가 유선형으로 생기긴 했지만 그런 차들이 분명히,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다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죠. 근데 여기 배터리도 더 무거울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배터리가 무거워지는 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 차는 배터리가 무거워지는 부분을 어떻게든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경량화를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오늘 전기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일단 볼트 EV는 그 패러다임의 변환이 제일 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배터리를 많이 실어서 주행거리를 길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가격을 4천만 원대에 묶어둘 수 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디로 가야 되냐? 저길로. 아, 저기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타이밍 적절하게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죠. 이 383km면 안심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선뜻 구입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선택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전기차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타본 소감 어때요? 되게 주행 느낌 달라요. 음. 뭔가 되게 조용한데 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가는 느낌.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송은 기자가 직접 운전하는 리뷰를 아직 한 번도 안 보여드렸는데 준비하고 있고 조금씩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면 아마 송은 기자 직접 운전하는 모습도 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행사 진행상 어쩔 수 없이 제가 운전을 다 했고요. 자, 이렇게 전기차 쉐보레 볼트 EV를 시승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